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 과목을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이름은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윤태석. 공인중개사 시험 1차하고 2차가 있고 OT는 다른 교수님한테 들으셨죠?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실 거고 굳이 OT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개론 한 과목은 학문이고 나머지 네 과목은 다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시, 세법. 자, 2차 과목 세 과목은 모두 법과목인데 민법 공부 방법하고 2차 과목 세 법과목하고 공부 방법이 좀 틀려요. 달라요. 민법은 덮어놓고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쭉 끌고 가야 돼요.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도 잘 돼요. 대신 2차 과목은 공법이나 세법, 중개사법 그건 덮어놓고 외울 파트가 많아요. 막 외워야 돼요. 거기는 단순 법 조문만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하지만 민법은 법 조문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덮어놓고 외운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너무 처음부터 욕심, 조바심 내지 마시고 민법 과목 일단은 읽고 또는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법이 이렇게 규정해 놨구나. 고개를 끄덕이면 이해가 됐다는 얘기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공부 하지 마시고 외워지는 공부를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금은 버리셔도 돼요. 막 외워야겠다. 그건 내년 5월 이후 그때쯤에는 막 좀 외워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되지만 지금부터 외워야겠다. 모든 과목 마찬가지. 공법도 중개사법도 지금부터 막 외워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다 낯선 단어들, 법률 용어들인데 익숙해지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뱉으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집중하세요. 집중. 공부는 집중이에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10시간 공부한 거하고 1시간 공부한 거 효과가 같을 수가 있어요. 집중도에 따라서. 일단 수업 중에 제가 흑판에 대고 설명을 하면 밑에 책 궁금하시더라도 책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속으로 읽으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글씨 쓰는 거 글씨를 따라서 읽으세요. 속으로. 책 보면 나 귀로 들으면서 책 같이 볼 거야. 자기는 듣는다고 하지만 흑판을 보지 않으면 제가 손짓하면서 읽거든요. 쓰고 30%는 못 들어요. 놓쳐요. 그 다음 필기를 중간에 제 설명 드리면서 필기 막 하세요. 그거 좋은 공부 방법 아니에요. 필기해놓고 집에 가서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 집중을 안 했으니까. 일단 수업 중에는 무조건 집중합니다. 흑판만 뚫어지게 봐요. 필기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책에 다 있는 걸 왜 필기해? 책에 다 있어요. 기본서에 없는 내용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 막 하는 습관 그거 버리시고 그 다음 저는 설명하는데 책 보고 들으면서 나 책 읽을래. 그 공부 방법부터 버리세요. 무조건 학원에 나오셨으면 집중하시길 바래요. 집중. 두 번째, 소리 내어 읽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세요. 이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에요. 뱉어버려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수업 중에도 조용하는 거 저 싫어해요. 따라하세요. 뱉으세요. 겉으로 뱉어요. 그래야 빨리 법률 용어가 익숙해져요. 수업 중에 자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소리 내어 5번씩 뱉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리 내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5번씩. 그러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이 굉장히 공부 방법에 좋아요.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때는 쓰면서 손으로 뱉는 거예요.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40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게 쌓이면 40문제 200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리 내어 자꾸 읽으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일어나서 책 읽어봐 그러잖아요. 그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게 국어 한글 배우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법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20살에 대학 가서 지금 30년째 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대법원 판례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변호사인데도. 제 친구 판사 검사 많아요. 걔들도 몰라요. 3번은 읽어야 이해가 되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있어요. 판사들도 그래. 그만큼 법학이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 내용이 꽤 등장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30년 차인데도, 고시 패스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러는데. 변호사 한 지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강의만 하지만 어려워요. 일반 가정에서 가정주부 하시고 또 법대도 안 나오셨고 되게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서 덮어놓고 외우려고 그래. 덮어놓고 외운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민법이 그래요. 2차 과목 공부 방법하고 1차 민법 공부 방법이 살짝 다르다. 민법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반복하면 암기가 돼요. 먼저 이해해야 돼. 이 글을 읽고 2줄짜리 문장을 읽고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돼. 대신 이해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해 바탕에서 외워가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80문제를 풀죠. 1차 시험.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을 먼저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시기 11월, 1월, 3월까지는 이해에 더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고개 끄덕이고 자꾸 반복합니다. 소리내 읽어요. 반복. 그러다 보면 법률 용어가 익숙해지고 어떤 내용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암기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듣고 자꾸 보고 하다 보면 됩니다. 돼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줘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다음 예습 금지. 예습은 하면 안 돼요. 기본서 받으셨죠? 기본서 다 버려. 빨리.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덮어. 보지 마요. 지금 보지 마. 앞으로도 미리 예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리킨 걸 복습합니다. 제가 가리킨 걸 집에 가셔서 앞으로 남은 10월까지 복습만 하는 거예요.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 자, 오늘 수업 들으시게 이제 어제 얘기겠죠. 내일 볼 과목 오늘 한번 보고 옵니다. 기본서를.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 혼자 기본서를 읽게 돼요.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읽게 되고 읽었는데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스트레스만 받고 전혀 하지 않을 내용이 기본서에 꽤 돼요. 모든 과목. 그걸 혼자 끙끙거려.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습만 합니다. 대신 복습도 요령이 있어요. 양페이지죠. 제가 이 2줄을 했고 이 2줄을 했고 2줄을 했어요. 중간 안 했고 위 아래 안 했어요. 기본서 얘기예요. 이 책은 인문서는 다 할 거예요. 제가 썼으니까. 기본서에서 1월달 얘기예요. 제가 양 2페이지에서 딱 3개만 했다고 해봐요. 그럼 복습하실 때 여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가 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위, 아래, 가운데 부분. 이건 복습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파트, 이 세 파트를 안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느냐? 안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용이 아직 어려우니까 3월 달에 해야지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 안 중요한 걸 하게 되고 어려운 내용을 혼자 공부하게 돼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내용만 이해하고 반복합니다.
쭉 1페이지, 2페이지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내용만 5번 보는 거예요. 외워버릴 정도로. 다른 내용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민법을 할 건데 제가 가르치지 않은 데서 나올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제가 다 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 중에서도 강약이 있어요. 중요한 파트, 매년 나오는 파트가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걸 계속 1년 동안 할 거예요. 안 중요한 건 저는 나중에 해요. 지금부터도 중요한 거에 관한 기초를 할 거예요. 인문 때도.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안 하는 게 시험 점수에 도움이 돼요. 설사 나오지도 잘 않고 나오더라도 또 정답 지문하고도 또 상관이 없는 것들이요. 얘들이 정답 지문에 박혀요. 이걸 주거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거 별 3개짜리거든요. 별 3개짜리를 정확히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정답이 골라져요. 흘러가는 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흘러가는 것까지 다 알려면 이 시험 공부 한 5년 해야 돼. 5년. 시험에 나오고 정답지로 나오는 것만 1년 동안 죽으라고 팰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모른 지문 올해 민법 어려웠어요. 앞으로 계속 민법 어려울 거예요. 수급 조절 때문에. 그다음 2년 후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2차 과목만 바뀌어요. 1차 과목은 계속 절대예요. 2년 뒤 2차 과목은 상대로 바뀌어요. 상대평가로. 대신 1차 학교론 민법 1차 과목은 계속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1차 과목은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60점 이상을 맞추려면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1년 동안 패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만 하면 이상 없이 6점에서 90점까지 나와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다 70점대 나옵니다. 나왔어요. 작년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합격했어요. 약 100명 넘게 합격했으니까. 작년이 아니지. 올해지 뭐 엊그저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리킨 내용만 죽으라고 복습하는 거지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을 집에 가셔서 복습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제가 가리킨 내용 복습하는 것도 벅차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앞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예습하지 마세요. 절대. 고생만 하고 시험 점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고생만 하지. 오늘 한 것만 그것만 복습합니다. 그것만. 그다음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첫 시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농담이에요. 강의를 자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언제? 왔다 갔다 하실 때.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거나 전철, 승용차 운전할 때. 앞으로 1년 동안 음악 듣지 마세요. 이어폰 꽂고 블루투스로 계속 강의 들으세요.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매는 장사 없다고 하죠.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 다음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자연스럽게. 민법은 논리 과목이라 따라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불쑥 튀어나온 놈 없어요. 계속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제 강의를 자주 들으면 낯선 법률 용어도 익숙해지고 제 논리가 그대로 익숙해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들으세요. 라디오 듣듯이 음악 듣듯이 계속.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계속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죠.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음악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라는 얘기. 그다음에 저녁에 설거지 하시고 산책하세요. 1시간. 요즘 둘레길 많잖아요. 하천길. 이어폰 꽂고 산책하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뱉어버리세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소리내 읽기가 최고로 좋아요. 공부 방법.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소리내어 뱉어버리세요. 자주 들으세요. 그 다음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실 때 뭐라고 적었죠? 음미하세요. 정리하세요.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하려면 자, 2줄짜리 아까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서술어가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서술어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를 결론 줄 수 있는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키워드 잡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일단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또 노력해야 돼요. 중심 단어 잡고 이러니까 있는 거야. 이 경우에는 없는 거야. 문장은 두 줄이나 되지만 실상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단어예요.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공부할 거야. 앞으로 계속 단어 공부합니다. 법학은 단어예요. 단어. 영어도 단어 공부예요. 수학 공식이에요. 다 중심만 하는 거예요. 중심. 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서에 표시를 하실 때 쭉 밑줄 긋지 않습니다. 쭉 형광펜 바르지 않습니다. 분절해서 밑줄 치고 형광펜 발라야 돼요. 어디에? 중요한 단어에만. 나머지는 눈으로 읽고 중요한 단어만 밑줄,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하나,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죠. 있다 없다가. 그 다음 이걸 결론 줄 수 있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만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나중에는 여기만 보고 있다 없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그러려면 음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줄을 읽고 이해했어. 그렇구나. 고개를 듣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고개를 듣고 방금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 방금 읽었기 때문에 생각나요. 책 안 봐도 기억이 3초는 가겠지. 그래. 이 경우에는 이랬지. 정리해야 돼요. 정리. 쓰면서 정리해야 돼. 고개 들고 음미하든가.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음미,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진도는 늦겠지. 하지만 결국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계속 본다고 내게 되지 않아요. 계속 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하려면 이 작업을 평소에 공부 복습하실 때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 왜? 할 게 많거든. 그냥 마음이 급해. 빨리 아직도 20페이지나 남았어. 오늘 배운 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래. 페이지 넘기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참아야 돼요. 설사 복습을 다 못 하더라도 하나씩 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설사 복습을 다 못 하더라도. 그래서 양을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많을수록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1년 동안 팹니다. 그 한 놈이 쌓여서 40문제, 200지문, 500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중 집중하시고 가급적 수업 중에도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고 시장통 같아야 돼. 수업은 적막하죠. 조용하죠. 수업이 합격률도 적막해. 그러니까 수업이 시끌벅적이 해야 돼.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복습하시고 산책하시면서 따라서 소리 내서 복습하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 강의 쫙 들으시고 정리하는 시간 이건 복습하실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하세요. 그 다음 1차는 80점이 100점이에요. 알고 계시죠? 8점 이상 점수는 낭비 점수예요. 왜? 도와줄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 이 소리 몰라? 몰라요? 안 들었어? 그럼 해드릴게요. 봐요. 평균 60점이죠. 그러면 학개론 60. 그럼 합격이죠? 학개론이 100점. 민법이 37.5.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꽈락이니까. 즉 한 과목에 100점이 나온들 40점은 넘어줘야 되거든. 불합격이에요. 나 학교는 죽으라 해서 100점 맞았어. 민법 40점 맞았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지. 합격이죠. 자, 나 학교는 8점 맞았어. 민법의 꽈락 점수 넘는 40점 맞았어. 합격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100점 맞든 8점 맞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즉 80점에서 100점 사이는 옆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요. 여기서 20점 도와줘서 60점, 60점으로 평균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은 80점이 100점이에요. 100점을 맞은들 옆에 도와줄 수가 없어. 꽈락 때문에. 하지만 2차 과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2차 과목은 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중개사법에서 100점 맞아버리면 공법 40점, 공인세법 40점이어도 여기다 20점 도와주고 여기다 20점 도와줘요. 그러면 60, 60, 60, 40점을 두 군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2차 과목은 100점이 100점이에요. 옆에 과목에 줄 수가 있어요. 20점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서 80점대가 나와주면 온전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 과목은 90점 나와도 도와줄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요. 60점까지 못 올리잖아. 이해가요? 이런 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1차 과목은 80점이 100점이에요. 즉 40문제 중 32개만 맞으면 되지. 그 이상 35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점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학교론 계산 문제 버리란 얘기야. 절반은 버리세요. 계산 문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의 과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산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평소에 공부할 때 계산 문제도 저는 27회 때 시험 봤어요. 27회 때 합격했죠. 저 경험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계산 문제는 종류가 있어요. 거기도 난이도 상중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들이 있고 좀 짧게 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는 그 애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풀 시간도 없어요. 100분이 요즘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학교론 과목을 제가 왜 얘기하나 지금 올권이기도 하고 절반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내가 할 만해. 난이도 하만 1년 동안 하세요. 난이도 하만. 그래서 계산 문제 8문제 중 2문제, 3문제만 맞히면 완전히 선방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100%를 다 했다고 해서 4문제 이상 맞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는. 이론에서 판가름 나요. 학과이론은. 결국 이론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절반 난이도 하. 내가 해서 만만해. 이건 내가 덤벼들 수 있겠어.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난이도 하 계산 문제가 있어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어느 정도 해볼 만해요. 그것만 골라서 계산 문제가 만약에 50개라면 25개만 공부하고 아예 25개는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론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왜? 50개 전부를 해도 계산 문제 4개 이상 절반 이상 맞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20%도.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산 문제는 2문제만 맞춰도 괜찮아요. 3문제만. 그래서 쉬운 것만 난이도 하 계산 문제만 맞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건 버리란 얘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 어떤 데를 봤는데 이해도 안 가고 돌아버리겠어. 버려버려요.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올해 33회.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래서 80점 100점이라고 그래요. 8문제 16문제는 틀려도 아무 상관없더니 도와줄 수가 없어. 2차 과목 같이. 낭비 점수라고 해요. 낭비 점수.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나머지 중요한 데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이 시험은 무조건 60점대, 70점대, 80점대 공부 잘하는 사람 8점대가 나옵니다. 실수를 줄여야 돼요. 이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난이도 상 8문제는 당연히 버려야 되고 이건 틀려야 되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이 시험은 60점 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걸 왜 내가 틀렸을까? 이렇게 쉬운 걸 그런 게 꼭 몇 개 발생해. 그걸 줄여야 돼요. 그걸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맞춰야 될 난이도 중하 50점대 60점대 거기에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러려면 하나를 알 때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충 하니까 실수하지. 그래서 버릴 문제는 버려버리고 실수를 하지 말자. 그 각오로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한 놈 계속 패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민법은. 중심 잡아요. 중심. 범죄의 흔적이라고 해요. 범죄의 흔적. 이놈 이 단어 때문에 서술어는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서술어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은 두 줄, 세 줄이지만 결국 이 결론이 말은지 틀린지, 맞은지 틀린지 우리 시험은 OX 싸움이에요. 오지선다라는 게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5개 지문 중 틀린 걸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맞아. 모르겠어. 아이고 또 모르겠네. OX를 못 골랐다는 얘기예요.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없다로 끝났어. 틀린 부분에 사선을 긋는 거예요. 틀린 부분에 사선.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 내가 읽고 맞아. 헷갈려. 모르겠어. 무조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틀렸어. 틀린 부분에 사선. 90%가 서술어를 장난쳐요. 만약에 주어 목적어를 장난쳤다. 그럼 이 틀린 부분에 사선. 사선을 그어야 내가 이걸 확실히 틀렸다고 본 거예요. 긴가민가. 그럼 물음표지. 이래야 실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마지막에 모르겠으면 물음표. 확실히 틀렸어. 그냥 틀린 게 아니라 틀린 파트에 사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지문이 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선을 못 그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대충 찍은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지문을 몰라도 4번 지문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답을 고르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낯선 지문 나타나도 이게 확실히 틀렸는데 나 이거 공부 확실히 해놨는데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5개 지문을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모든 시험은 모른 지문을 모른 판례를 냅니다.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파트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남들은 다 골라냈는데 나만 물음표 나면 내가 문제란 얘기지. 남들은 다 골라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다 골라내고 나도 골라내고 하면 이 시험은 무조건 60점이 넘어요. 무조건 넘습니다. 근데 꼭 실수를 해. 잘못 읽었다거나 대충 나오니까 예단 가져가지고 찍어버렸다거나. 절대 예단 가지면 안 돼요. 일단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심 단어 파악해서 맞네. OX.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훈련을 할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그러려면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이렇게 계속 정리해 갈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본서만 많이 본다고 이 시험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기본서도 요약집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내가 OX를 판단해 내느냐 그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암기란 말이 없네. 이 암기. 여기 있네. 암기 정도가 주관식 시험, 논술형 시험의 암기가 아니에요. OX 골라낼 정도의 암기예요. 우리는 객관식 오지선다기 때문에 보지 않고 쓰는 게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서술하는 거.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읽고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골라낼 정도로만 외워주면 된다는 얘기. 이 암기가. 그래서 자꾸 이의 바탕 위에서 자꾸 소리내어 읽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낯선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외워져요. OX 골라줘요. 어차피 우리는 OX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민법 시험 대상은 1차적으로 법 조문이 피업 대상이에요. 법 조문을 포함한 민법 이론 플러스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자, 법 조문은 법이 규정을 해놨죠. 이건 어느 정도 막 외워야 돼요. 법 조문은 외워야지. 법이 A라고 규정했으면 그런 거야 일단 이해하고 그래? 외워야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풀어갑니다. 판례 결론을 풀어간다. 이게 뭐냐? 판례가 할 수 있다라고 끝났어요. 결론이 할 수 있대.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놈한테 이
케이스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고 봤느냐. 항상 판례의 결론에는 이유가 있어요. 판례의 결론에는 이 판례가 당신 하세요 할 수 있다, 당신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럼 판례는 우리 시험은 이유가 안 나와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이걸 덮어놓게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를 정복하려면 이유를 통해서 왜 할 수 있다고 봤는지, 이 이유가 왜예요? 왜 너는 할 수 있니? 이유를 통해서 이 결론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례가 왜 이렇게 봤는지 이 이유를 왜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외우는 거지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 단계에서는 왜 이랬는지 이걸 이해하고, 먼저 이해해야지.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면 외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 결론이 절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왜 대부분이 할 수 있다고? 이래서 그런 거야? 이유를 알면 이 결론이 이해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 이유를 모른 채 단순히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하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외워야 돼. 헷갈리고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풀어갑니다.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풀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다가간다, 풀어간다. 법 조문은 어느 정도 법이 하라고 했으니까 외워야지 뭐.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은 판례가 안 나와요. 공법 판례 안 나와요. 공시세법 판례 안 나와요. 그래서 2차 과목은 덮어놓고 외울 파트가 많은 거예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 대상. 근데 민법은 법 조문이 50%, 대법원 판례가 50% 출제예요. 법 조문 포함한 이론이 200개 지문서 약 100개쯤 나와요. 예전에는 60%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판례 지문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 하지만 정답 지문으로 따지면 얘가 70에서 80%예요.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이 뭔지 알아요? 다음 중 틀린 것은 3번 정답으로 하는 지문. 그걸 정답 지문이라고 해요. 정답 지문이 중요해요. 나머지 1번 흘러가요. 5번 흘러가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데다 정답 지문을 박아요. 그게 80%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답 지문으로, 이걸 저는 장난친다고 하는데, 장난치는 거 정답 지문으로. 이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건 법 조문 이론보다 판례가 더 많이 정답 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내가 알아야 더 문제를 맞힐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출제 비중은 지문상으로는 100개 비슷하지만 50% 정답 지문으로 따지면 판례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결국 법 조문이 기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기초를 쌓고 대법원 판례로 갈 거예요. 법 조문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 이해 안 가요. 절대 이해 안 가요. 대법원 판례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문 단계 11월, 12월하고 1월 달 과정은 법 조문 위주로 제가 강의할 거예요. 중요한 판례하고 그 다음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초가 쌓였으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계단을 밟아갈 거예요. 내년 6월, 8월까지 계속 계단으로 갈 거예요. 입문 때 기초 잡고 법률 용어 잡을 거예요. 다음 1월 달에 법조문 기초 약 50%, 3월 달에 판례 포함해서 약 80%. 그래서 3, 4월까지 거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80%를 제가 해요. 3, 4월까지. 처음에는 법조문 용어 위주. 그래서 내가 전에 공부 경험이 있든 처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전에 공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꼭 입문 강의를 안 들어요. 왜 다 한 것 같거든. 민법은 그렇지 않아요. 입문 때부터 기초 잡아가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그래서 1월,
3월, 5월, 그 다음에 7월, 8월까지 하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100%를 해요. 그래서 그 단계에 한 거, 그 단계에 있는 거 소화시키면 돼요. 추가된 거 그때 소화시키면 되고 나머지 할 때 또 소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달에 한 것만 계속 소화시켜 나가다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실력이. 자, OT 잠깐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나 해버렸네. 세상에나. 말이 길어졌어요. 자, 원래 입문이 3시간 하는데 다른 분들이 4시간 하셨다면서요? 월을 화수 그랬어요? 저만 3시간 할 수는 없겠네. 그러면 원래 모든 다른 학원 다 3시간 하는데 4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4시간 할 거예요. 저도 짧게 4시간 할게요. 저만 3시간 해? 에이, 공부 자세가 안 돼 있고 4시간 해주세요 해야지. 짧게 4시간 할게요. 왜? 저 왕따 돼. 자, 10분간 쉽니다. 일찍 쉬잖아요.